센서 불량 1회, 배터리 불량 2회, 킥스탠드 조립 불량 1회, 타이어 펑크 3회, 브롬톤처럼 완벽한 폴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한 자전거가 3번이나 펑크 난 것도 치사이클이 처음이네요. 그놈의 토크 센서가 뭔지.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도 지름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리뷰할 자전거는 치사이클 클래식 전기 자전거라 불리는 EF1 플러스 모델입니다. 자출용으로 구매하였고 1년 반 이상 타면서 제가 산 자전거 중에 가장 많은 AS를 받은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센서 불량 1회, 배터리 불량 2회, 킥스탠드 조립 불량 1회, 타이어 펑크 3회 AS를 받았는데요. 스펙과 실제 체험한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AS를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사이클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폴딩이 가능하다는 것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저도 자동차 트렁크나 사무실에서 보관하기 쉽다는데 매력을 느껴 구매하였습니다. 폴딩 전 넓이 1247mm, 높이 928mm, 폭 556mm, 폴딩 후 넓이 1000mm, 높이 650mm, 폭 450mm로 미니벨로 자전거의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폴딩은 막상 접어보면 이게 브롬톤처럼 완벽한 폴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자석으로 고정하는 형태라 폴딩 상태로 이동하는 건 이동 중 자석이 풀려 어렵습니다. 그냥 끌고 이동한 후에 보관할 장소에서 접는 걸 추천드립니다. 14.5kg의 무게는 전기 자전거 치곤 꽤나 가볍습니다. 약 12kg의 브롬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폴딩법입니다. 위아래 보이는 시트 튜브의 고정 레버 2개를 풀어줍니다. 안전바를 안전바에 표시된 흰색 선까지 올려줍니다. 상단 시트 튜브를 다시 고정합니다. 페달을 폴딩 시 걸리지 않게 돌려줍니다. 안장바를 잡고 살짝 들어 폴딩을 합니다. 시트 튜브 고정 레버를 다시 풀어준 후 안장을 내려줍니다. 핸들바 고정 레버를 풀어준 후 핸들바를 내려주면 완료!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라 그런지 디자인도 너무 귀엽습니다. 브롬톤 정품 데칼 스티커까지 붙여주니 사람들이 브롬톤에서 전기 자전거 나온 줄 알더라고요. 치사이클의 큰 장점 중에 토크 센서 방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토크 센서 방식은 보통 고가의 전기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토크 센서는 페달링을 하는 만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라이딩을 하는 주행감을 극대화해주면서 라이더가 좀 더 편안하게 개입해줍니다. 특히 출발 시에 스무스하게 출발하여 페달링에서 이질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해서 정말 전기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께는 비추합니다. 저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AS를 한번 받았습니다. 타이어 튜브 교체 같은 거야 동네 자전거 수리 가능한 곳에서 받아도 되는데 센서나 모터 같은 전자적인 부분은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수동에 한 곳밖에 없어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귀찮더라고요. 5500mAh의 삼성 SDI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장점으론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브롬톤만 탔는데 몇 달 안 타도 배터리 방전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탈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C포스트를 분리하고 배터리에 있는 락 버튼을 누른 채 뒤로 빼면 돼요. 배터리의 단점으로는 주행거리가 좀 짧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넉넉하게 왕복 한 10km 정도 되는데 최대 모드로 한 번 왕복은 가능하고 2번 왕복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충전기만 하나 추가로 구매해서 집과 사무실 하나씩 놓고 필요시에 충전합니다.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가 배터리나 다른 자전거를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초기에 배터리 충전 불량으로 2번 AS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전기 불량 같다고 충전기를 교체해주고 그래도 충전이 안 된다고 하니 배터리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교체 이후에는 충전이 잘 됐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가 그렇겠지만 치사이클의 조작은 정말 간편합니다. LCD 창 후면 버튼을 꼭 누르면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윗부분에 각인이 있는 상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앞뒤 라이트에 불이 온오프 됩니다. 화살표 아랫부분에 각인이 있는 하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후미등에만 불이 온오프 합니다. 멈췄을 때는 설정창을 위아래 버튼과 후면 버튼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주행 시에는 화살표 버튼으로 최대, 노말, 에코, 꺼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 무조건 최대 모드로 타고 있습니다. 최대 모드라고 해도 25km 시속 제한이 있습니다. C포스트 고정 레버가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른 자전거에 비해 앉았을 때 잘 내려갑니다. 이걸 눌렀을 때 힘이 꽉 들어가게끔 이 부분을 조여줘야 C포스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꽉 쥐면 밀리고 엄청 꽉 쥐어야 서는 정도라 브레이크의 개선도는 튜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퀄리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전기자전거를 타보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 브레이크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브레이크는 앞부분에는 캘리퍼 브레이크를 사용하였고 뒷부분은 다소 저렴한 시마노의 BR IAM31R 롤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브레이크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전자 브레이크는 작동 시 모터의 전원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16인치 휠과 도로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 자체는 엄청 두껍고 튼튼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타이어 수리하는 곳에서 튜브 교체를 위해 타이어를 빼려고 하면 상당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타이어가 두껍다 보니 튜브 안쪽의 공간이 부족해서 튜브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해 찢어졌는지 튜브의 측면에서 바람이 새버렸습니다. 세 번째 펑크가 났을 때 동일한 305 사이즈인 스트라이다의 타이어로 교체해봤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펑크가 나본 게 처음이긴 한데 한 자전거가 3번이나 펑크 난 것도 치사이클이 처음이네요. 그리고 타이어에는 로테이션 방향이 표시는 안 보이는데 타이어 교체해 주시는 분께서 반대로 장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킥스탠드가 매우 편합니다. 주행할 때 따로 안 접어도 페달링을 하면 뒤로 접힙니다. 그래서 치사이클을 자주 타거나 다른 자전거를 탈 때 킥스탠드 접는 걸 깜빡하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전거를 사고 주행하는데 킥스탠드의 볼트 조립 상태가 별로라 주행 중 떨어져서 저녁에 퇴근길에 친구네 집 들렸다가 한 1.5km 정도 걸어가면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길에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근처 자전거 수리해주는 곳에서 록타이트와 너트, 볼트로 다시는 안 떨어지게 붙여놨습니다. 지금까지 치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크 센서가 적용된 폴딩 방식의 소형 전기자전거라 국내 시장에는 대안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고장이 많아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놈의 토크 센서가 뭔지.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